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IMF가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국 같이 일부 경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근거로 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일단 미국 그리고 몇 개의 큰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성장률이 2000년부터 2019년의 평균인 3.8%보다는 낮다면서 높은 기준금리와 정부 재정의 지원 중단 그리고 낮은 생산성에 경제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해 10월에 제시했던 전망과 같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해서도 살펴본 이 뷰를 보시면요. 2023년 1.4%에서 올해 2.3%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중국 경제가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더욱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리고 하방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지속, 또 중국의 경기 둔화를 함께 꼽았습니다. 네, IMF 측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또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사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가 현재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흘째였던 어제까지도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이 관련된 주파수에 대해서 4일차 경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중 라운드 오름 일찰 방식의 1단계 경매는 이날 38라운드까지 마쳤지만 양자 대결을 펼친 스테이지 X 그리고 마이모바일 어느 쪽도 입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고 입찰액은 전날 1,414억 원에서 거의 1,955억 원까지 2천억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742억 원에서 출발했던 이번 경매가 나흘 만에 3배 가까이가 된 것입니다. 일단 주파수 경매는 오늘 오전 9시에 39라운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이 50라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마칠 때까지 양사가 모두 물러서지 않았을 때 밀봉 입찰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하루 13개 라운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오늘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일단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일한 상장사였던 세종텔레콤은 진즉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통신장비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도 D램의 흑자 전환을 이뤘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이 오늘 나오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세부적인 사업부별 실적도 함께 나온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9일에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은 6조 5,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5년 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간 매출액도 같은 기간 14.58% 감소했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DS 사업부는 여전히 2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12조 7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약 14조 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4분기 D램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오늘장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은 9,931억 원으로 전년보다 41.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10조 6,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같은 기간 16.8% 강세였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수주 자체도 8조 8천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는 16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질의 해외 프로젝트 매출 반영과 혁신을 통한 원가 개선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였다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는데요. 기본 설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수주, 수소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본격화, 에너지 탄소 포집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협약도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경영 전망과 투자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수주는 12조 6천억 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8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규장에서 얼마나 오르게 될지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나와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력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4조 2,305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3%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력기기 부문에서는 국내 수요 확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에도 북미에서 노후 배전반의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전력시장의 시설 투자 확대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만 20%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요. 북미,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 전력 설비 신규 수주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문에서는 이익이 좀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비해서 공정이나 물류 자동화 시장의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신재생 분야에서도 ESS 사업을 발굴하고 이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흑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 LS 일렉트릭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실적은 화장품주들 영향을 좀 주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실적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520억 원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매출액은 4조 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2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사업에서 보시면 면세나 이커머스 채널의 매출이 줄고 마케팅 비용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사업은 지난해 432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는데요. 이 중국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서 아시아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 여파가 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주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